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10% 높이려면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셈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의 연금 협상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2배 인상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였다면서 다소 면피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 장관의 국회 출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을 직접 해명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오르면 연금 보험료가 2배 오르고 세금 1,702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문 장관은 의도치 않게 혼돈을 초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부표로 보험료가 18% 올라야 된다고 하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 결과에 의해서 그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없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0%의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돈이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네, 청와대 측에서는 세금 폭탄, 보험료 2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더군요. 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러나 국민연금을 장려하고 보존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도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보험료 2배 인상과 세금 폭탄을 운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득대체율이 2015년인 지금은 대략 46.7% 정도 될 것이라며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그러니까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두고서 정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 2배 인상을 김 교수에겐 1% 인상이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김 교수가 현 정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반발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자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예, 1,702조를 세금으로만 표현하고 보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책 요구까지 나왔다고요. 네, 야당은 특히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고 호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지금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부족한 거는 국민들의 신뢰예요. 복지부는 지금 이 국민연금의 신뢰자금을 아주 완전 고갈을 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사람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해명하시고 그간의 언행을 사과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사퇴하세요. 예, 사실상 야당과 협의를 했던 여당인데 예,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여야 대표가 모여서 지난 2일 합의한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 부분에 대한 그 상향 조정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만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대로 가도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정부이든 국민연금의 개혁에 나서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죠. 검찰이 홍 지사가 비자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네, 검찰이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2011년 6월경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와 보좌관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접촉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은 윤승모 전 부사장이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국회로 가져와서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홍 지사와 보좌관이 당시 의원회관에 머물러 있는 그 사진까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홍 지사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그 2011년 6월에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계좌에서 그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게 나왔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두고 아내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네, 이 부분은 홍 지사가,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현재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23일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돈 1억 2천만 원을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 자산계좌에 입금한 뒤 경선 기탁금으로 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자산계정에 본인 명의로 입금한 돈은 출처를 밝힐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돈의 그 조성 경위를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를 해명한 홍 지사의 발언이 놀랍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1995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약 1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 년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 부인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수년간 상습적으로 고의 누락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고 지적한 뒤에 홍 지사가 성완종을 피하려다 집사람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의 또 다른 인물들 중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을 서면 조사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2006년 10만 달러를 준 시점과 허태열 전 실장에게 2007년 7억 원을 준 시점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금액만 적시돼 있어 단서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미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제야 소환을 하니만 하고 있는 판입니다. 정황이 드러날 만큼 드러난 대선 자금 관련 홍문종 의원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마당이지만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불법 대선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더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모 씨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정 씨가 자신을 여의도에 위치한 에스트레뉴 건물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그러니까 이 빌딩에 10여 곳 이상의 그 자기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피스텔 10여 채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 주었건만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당시에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 중에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을 비롯해 모처에서 주요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하면 결국 자기만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 형태로 당시의 일을 폭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모 씨의 탄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2년 대선 당시 미진하게 끝났던 시발단,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모여서 대선 여론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진위를 파악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란 형태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죠. 11일에 있었던 정청래 주승용 최고위원 간의 충돌에 대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실패감을 드렸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빈자리가 매우 큽니다. 성당 구차의 마음으로 당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공식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공식 반응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호남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운운하며 신당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어 분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한길 의원도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친노 저장으로 버틸 건지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될 건지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